최용심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학 11단계가 되어지겠습니다. 역학 11단계는 역학 9단계, 10단계, 11단계 이것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다고 봐도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특히 중요한 것, F는 MA를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것의 실례적인 응용 예로서 물리학에서 제일 골치 아픈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 문제를 좀 더 깊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는 MA, 다시 말하면은 F는 MDT분의 DV 이렇게 되어지죠. F는 MA, 이것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많이 외웠던 공식이고 왜 F는 MA가 되어져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도 역학 앞단계들에서 다 했지요. 자, F는 MDT분의 DV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때 M이라는 것은 상수잖아요. 상수이기 때문에 이 미분기호 안으로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DT분의 DMV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MV라는 것은 운동량 P벡터죠. 그렇기 때문에 DT분의 DP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왜 F는 MA가 되어져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증명 비슷한 유도를 했을 때에는 F는 MDT분의 DV 또는 F는 MA 그렇게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공식을 창안해낸 뉴턴의 프린키피아에는 F는 DT분의 DP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해요. 이공계통 수식에서는 보통 원인을 오른쪽에다 쓰고 그 원인에 의하여 파생되어지는 결과를 좌측에다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량 M의 물체에 F라는 외력이 가해지면은 그 물체에는 가속도가 생겨난다. 그것이 왜 F는 MA가 되어져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했지요. 고로 원인이 되어지는 외력, 그 결과로부터 파생된 DT분의 DV라는 가속도, 그리고 M이라는 것은 적당히 그 크기를 맞춰주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MDT분의 DV는 F, 이 공식을 우리가 사용을 해 먹을 것인데 이 공식을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DT분의 DV라는 것은 외력이 가해지면은 이것이 발생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화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변에 있는 외력이 어떤 형태의 외력이 됐다 할지라도 질량 M의 물체에 외력이 가해지면은 그것에가 가속도가 발생된다 라는 것은 어떠한 종류의 외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결과이기 때문에 이 공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좌변은 변화 없고 우변만 변화가 있어요. 만약에 외력의 실례로서 중력이 있죠. 그리고 또 전기력이 있고 또 자기력이 있고 또 핵력이 있죠. 무엇이 질량 M의 물체에 적용하는 실제 외력이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1번, 2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근원적인 힘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자체가 다른 걸로부터 파생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그 자체로서 존재한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 다섯 번째 같은 수직항력 또 여섯 번째 마찰력 이런 것들도 당연히 외력에 예쁘지요. 그런데 수직항력이나 마찰력 같은 경우는 그 근원을 더 따져놓고 들어가 보면은 전기력, 자기력에 해당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1, 2, 3, 4 이것들만 근원적인 힘이고 나머지 것들은 이 네 개에 의해서 파생이 되어지는 찌꺼기 힘들이다. 그런데 찌꺼기 힘들의 거의 대다수가 주로 전기력에 의하여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F 실내로서 부력이 있죠. 부력이란 것은 물에 뜨려고 하는 힘, 그리고 줄이 잡아당기는 장력도 F 실내가 되어지고 또 저항력, 이 저항력이란 것은 공기 저항력도 있고 유체에 의한 저항력도 있죠. 여러분들 물속에서 헤엄치려고 보면은 물 저항력 대단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항력이 있다. 또 생물, 무생물로부터 발생되는 외력이 있지요. 좋은 예로 지금 현재 이 지봉 있죠. 이 지봉을 저와 같은 생물체가 딱 외력을 이렇게 가하고 있잖아요. 또 11번째가 일정한 외력도 있어요. 이 일정한 외력은 여러분들이 역학 9단계에서 했지요. 이 일정한 외력에서는 가속도 A가 상수지요. 이러한 외력만 있느냐? 제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전혀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한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어지는 경우죠. 그러므로 전혀 외력이 작용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공력이라고 저가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물리학에서 공력이란 말은 없어요. 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외력 중에는 전혀 외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외력도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공력이라는 말을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뉴턴 제2법칙의 mtt분의 dv는 F라는 이 공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만약에 외력이 공력이다, 즉 전혀 물체에 외력이 작용하고 있지 않다, 그럴 적에는 mtt분의 dv는 제로벡타 이렇게 되어지죠. 즉 외력이 0벡타다 그 말이야.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이 v벡타가 뭐가 되어집니까? 상수가 되어지죠. 고로 V가 처음에 제로였었다면 계속 제로 상태로 있고, V가 처음에 1m/s라면 1m/s로 영원히 움직이고, 말 그대로 관성의 법칙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지요. 무엇이? 바로 이 공식은 외력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공력을 나타내고 있다. 만약에 이 외력이 중력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mdt분의 dv는 마이율력 공식 알고 있죠. I 제곱분의 g 라지 m 스몰 m, 그리고 방향은 두 물체 간의 서로 간의 중심을 향하는 마이너스 r 캡. 지금 현재 이것은 구좌표에서 마이율력 공식을 적어 놓은 것이야. 그리고 두 번째 전기력이다. 그럴 적에 운동방정식은 mdt분의 dv는 4파이 입실은 제로 r제곱분지 라지 q의 q 이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라지 q와 q, 이것은 두 물체들 간에 대전이 되어져 있는 각각의 전하량들이죠. 그리고 이때는 r벡타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약간 주의해서 볼 사항, 마이율력 공식에서는 구좌표에서 방향이 마이너스 r벡타 하지만은 전기력 공식에서는 그냥 r벡타요. 세 번째, 자기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질까? 자기력도 물체에 작용하면은 가속도가 발생되어지기 때문에 여전히 mdt분의 dv는 오른쪽이 자기력이요. 자기력 어떻게 되어집니까? qv 크로스 b 이렇게 되어지죠. 이때 이 b가 magnetic induction 그렇게 되어지고, 또는 자기장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수직항력이 물체에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mdt분의 dv는 수직항력 n 이렇게 되어지겠죠. 여기서 잠깐 중요한 거 하나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뉴턴 제2법칙 F는 NA, 즉 mdt분의 dv는 F벡타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했을 적에, 이때의 이 F벡타는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모든 부분적인 힘들의 합력이요. 즉 말해서 이쪽에 있는 이 F는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을 벡터적으로 합쳐준 순힘 또는 알자의 힘이야. 그렇기 때문에 실례로 이런 문제를 한번 볼까요? 어떠한 마룻바닥이 있다. 이 마룻바닥에다가 질량 m인 물체를 하나 놨어. 그러면은 이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외력은 중력으로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하나 있을 것이고, 위쪽으로 이 물체를 밀어 올리는 수직항력 n벡타가 있겠죠. 이때 여러분들이 중력은 작용한 줄은 알겠는데 수직항력이 작용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의구심을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런데 보십시오.
중력만 작용한다면 이 물체는 마룻바닥 밑으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못 떨어지고 마룻바닥에 정지해 있다는 것은 마룻바닥이 이 물체를 위로 밀고 있다는 증거가 되지잖아요. 바로 그 힘을 수직항력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수직항력과 중력을 구체적인 좌표계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위쪽을 플러스 y로 잡아놓은 이러한 좌표계에서 수직항력과 중력을 나타내 봅시다. 그러면 수직항력은 크기는 n이고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지요. 이때 당연히 이 n 같은 경우는 양수가 되어지겠지. 그 다음 중력 같은 경우는 mg, 이것이 중력의 공식이야. 그리고 이 g벡터라는 것은 g의 g캡, 즉 g방향,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 중력 방향은 위쪽이 플러스 y 방향이기 때문에 중력 벡터 g캡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 되어지겠죠. 고로 이것을 다시 적으면은 마이너스 mg의 y캡 이렇게 되어지겠다. 이런 상태에서 이 물체에다가 mdt분의 dv는 f 벡터, 이것을 적용시켜 주겠습니다. y축 방향 성분만 고려를 하겠습니다. 즉 말해서 y축 방향 성분만 고려하겠다. 이때 여러분들이 철저히 조심해야 될 것, 이것은 y축상에 작용하고 있는 힘을 고려해 주겠다는 말이야. 고로 플러스 y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도 적어주고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도 적어주고 그런다 그 말이야. 그러면 y축상의 힘은 수직항력 m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중력 mg 벡터가 있네. 이 두 힘 벡터를 위쪽을 플러스로 한 좌표계로 나타내주면은 수직항력은 n의 y캡이 되어지고 중력은 마이너스 mg의 y캡 이렇게 되어지죠. y캡을 맨 뒤로 끄집어내 놓으면은 이것은 n-mg y캡 이렇게 되어지죠. 이래 놓고 우변은 제로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왜 제로라고 해 놓냐면 보세요. 물체에 작용하는 전체 힘을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 줬잖아요. 이것이 물체에 작용하는 전체 힘이야. 그 결과 물체에는 가속도가 발생한다겠어. 그런데 이 물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정지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속도 v가 뭐야? 0이잖아요. 0이기 때문에 속도 v 0을 시간뒤로 미분해봤자 피차 제로가 되어지잖아요. 결론은 이러한 외력이 작용한 결과 물체에는 제로라는 가속도가 발생하더라 그 말이야. 즉 가속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로이기 때문에 n-mg가 제로란 말이고 mg를 우변으로 넘기면은 n은 mg, 즉 말해서 수직항력 크기와 중력의 크기는 서로 같다는 얘기죠. 서로 같기 때문에 여기서 평형을 이루어서 위로도 움직이지 않고 아래로도 움직이지 않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 말이야. 최종 결론, mdt분의 dv는 f벡터 이렇게 했을 적에 이 f벡터는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을 다 합쳐놓은 알짜 힘을 의미하고 있다 그 말이야. 이 f벡터가 제로라고 해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물론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전혀 없어가지고 f벡터가 제로 그렇게 된 경우도 있고, 여기에서처럼 서로 간에 작용하는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서로 평형을 이루어서 이 f벡터가 제로가 된 경우도 있다 그 말이야. 그리고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다. 그럴 적에 mdt분의 dv는 마찰계수 뉴 해놓고 수직항력 크기 적어놓고 그리고 마찰력 방향 f캡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일곱 번째, 부력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부력도 가속도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좌변은 mdt분의 dv 벡터야. 그리고 로 타우 마이너스 g 벡터 이렇게 했죠. 여기서 g라는 것은 중력 가속도 벡터지요. 즉 지구 중심을 향하고 있지요. 그런데 마이너스를 해 놓은 것은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지요. 무엇이? 부력이. 부력이란 것은 물체가 물 위에서 뜨려고 하는 그 힘이지요. 물체는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부력은 어때? 물체를 오히려 중력과는 반대 방향으로 위로 띄우고 있잖아요. 그 띄우려는 그 힘을 부력이라 하는데 그것은 로, 타우, 그리고 마이너스 g 벡터 이렇게 되진다 그 말이에요. 이때 로란 것은 유체의 밀도야. 다시 한번, 이 로란 것은 질량 m의 밀도가 아니고
유체의 밀도란 말이야. 그 다음에 타우라는 것은 유체 속에 잠겨진 질량 이면 물체의 부피야. 불에게 작용을 한다 할지라도 좌변은 여전히 mdt분의 dv이고 우변은 불력이다. 이 불력에 의하여 가속도가 발생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dt분의 dv이다. 그리고 여덟 번째가 장력이죠. 장력이라는 것은 밧줄 같은 것이 어떤 물체를 끌어당길 때 밧줄이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을 장력이라고 하죠. 그때 장력 T라는 것은 여전히 가속도를 발생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mdt분의 dv 벡터 이렇게 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1번부터 7번까지 쫙 한번 해봤죠. 나머지 것들은 그때그때마다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 11번 일정한 외력이 작용한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정한 외력이 작용한 경우는 가속도 A 벡터가 상수라고 했잖아요. 즉 말해서 mdt분의 dv 벡터는 ma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가속도 A 벡터가 상수가 되어져 가지고 물체에 실제 작용하는 외력이 상수이다. 즉 일정한 가속도 A를 발생시키는 외력 ma 벡터가 물체에 작용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 물체는 당연히 mdt분의 dv 해가지고 가속도를 발생시키죠. 고로 이 dt분의 dv하고 A 벡터하고 같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것은 지금 3차원상에서 벡터를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인데 이것을 1차원으로 줄여 놓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1차원을 x축상 운동이라고 가정했을 적에 이것은 mdt분의 dvx의 xcat 이코르 ma의 x의 xcat 이렇게 되어지죠. 즉 말해서 속도 v 벡터의 x방향 그리고 가속도의 x방향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xcat 약분 가능하고 또 여기서 mm 약분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vx, ax 이것들을 1차원 운동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아는 이상 x자를 빼버리고 이렇게 적겠습니다. dt분의 dv는 a 이렇게 적겠는데 여기서 a가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그것은 다시 말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좌표계에 의존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F는 ma를 적용한다. 그 말은 물체의 운동을 구하겠다. 물체의 운동을 구하겠다. 그 말은 임의의 시간의 속도와 위치와 이동 거리를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dt분의 dv는 a, 여기서 a는 일정한 외력이 작용한다고 했을 적에 상수라고 했잖아요. 고로 dt분의 dv는 a, 이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하여 양쪽에 dt를 곱해주면은 dv는 a dt 그렇게 되어지죠. 이 식으로부터 양변을 똑같이 적분을 해도 등식은 변함없다. 이때 t가 0일 때 속도 v를 v0라고 하고 t가 t일 때 속도 v를 v라고 했을 적에 임의의 시간 t에서 속도 v는 좌변을 정적분 해주면 v-v0 우변을 정적분 해주면 at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마이너스 v0를 우변으로 넘겨버리면 v는 v0 플러스 at 그렇게 되어지죠. 이 공식 알고 있으셔야 되죠. 이 공식은 어떤 상황에서 나온 공식입니까? 일정한 외력이 작용한 1차원상에서 운동 그때 V는 V0 플러스 AT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일정한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공식은 써먹을 수 없죠. 이제 속도를 구했기 때문에 위치를 구해야 되죠. V라는 것은 1차원 X축 상에서 dt분의 dx이기 때문에 이 식 양변에 dt를 곱해가지고 적분을 해줍시다. 즉 말해서 양변을 이렇게 적분을 해주자. 그러면은 시간 t가 0일 때 위치 x를 x0라고 하겠다. 또 시간 t가 t일 때 위치 x를 x라고 했을 적에 x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 정적분을 시행을 하게 되어지면은 x는 x0 플러스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이렇게 되어지죠. 일정한 외력, 즉 가속도 벡터가 상수인 경우에 공식 3개는 외워두는 것이 편합니다.
왜 외워두는 것이 편하느냐?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볼 때 빨리 문제를 풀기 위하여 외력이 일정한 경우는 외워두는 것이 편해. 바로 첫 번째, V는 V0 플러스 AT. 두 번째, X는 X0 플러스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세 번째,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2AX 마이너스 X0. 지금부터서는 일정한 외력이 작용한 경우로서 연직 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가 지표면에 대하여 수직하게 위로 올라가는 것을 연직 상방 운동, 또 물체가 수직하게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연직 하방 운동, 두 운동을 통틀어서 연직 운동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자유낙하 운동 같은 경우도 연직 운동 후 부분집합이 되어지겠죠. 이번 시간의 최고 목적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F는 MA를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했다시피 항상 좌변은 MDT분의 DV가 나오고 우변은 실제 작용한 외력을 적어줘 가지고 이 미분방정식을 풀어주면 되어지죠. 가장 좋은 실내 운동으로서 연직 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러한 경우하고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연직 운동을 살펴보겠다. 이러한 경우와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지금 이것이 지표야. 여전히 이쪽에도 지표야. 그리고 지표에서 오른쪽으로 끌어놓은 축을 X축이라고 하고 여기서도 오른쪽으로 끌어놓은 축을 X축이라고 할 거야. 그러나 좌측에서는 위로 올라가는 것을 플러스 Y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우측에서는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을 플러스 Y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이때 중력이란 것은 항상 지면에 대하여 수직하게 작용을 하게 되어지죠. 고로 운동방정식 mdt분의 dv 벡터는 F, 여기에서 이 F가 지표 근처 중력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지표 근처에 있는 질량 M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mg가 되어진다. 그러면 이 g 벡터라는 것은 중력 가속도 벡터인데 다시 적어주면은 mg의 g 캡 이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g 캡이라는 것은 중력 가속도 g의 방향이죠. 그러면은 좌측 1번인 경우와 우측 2번인 경우에 중력 가속도 방향 g 캡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는가 봅시다. 일단 여기에서는 위쪽이 플러스 y 방향이고 아래쪽은 마이너스 y 방향이죠. 중력은 아래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 g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 되어지죠. 그러한 반면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아래쪽을 플러스 y 방향으로 잡았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 방향이 바로 플러스 y 방향이 되어지죠. 여기에서 적어진 g 캡이 이렇게 잡아놓은 좌표계에서는 마이너스 y 캡이 되어지고 이렇게 잡아놓은 좌표계에서는 플러스 y 캡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연직 운동인 경우는 이러한 상태에서는 y축 방향 운동이 되어지죠. 고로 y축 방향 운동만 살펴보겠다. 고로 위가 플러스 y 방향인 개에서는 mdt분의 dv는 중력이 mg 해놓고 방향이 마이너스 y 캡 이렇게 되어진다. 이 식을 풀기 위하여 v 벡터라는 것은 y축 방향의 운동을 살피기 때문에 vy의 y 캡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vy로 계속 적어주기가 귀찮기 때문에 그냥 v의 y 캡 이렇게 적어주겠다. v 벡터를 이렇게 적어준다면은 초속도 v0 벡터는 v0의 y 캡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죠. 고로 이렇게 놓는 것들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어지면은 m dt분의 t v 벡터 대신에 v의 y 캡 이코르 마이너스를 앞에다 적어주면 마이너스 mg의 y 캡 이렇게 되어지죠. 여기에서 m 약분되어지고 또 y 캡 이것이 상수 벡터이기 때문에 약분이 되어지죠. 고로 여기에서 남는 것은 dt분의 dv는 마이너스 g 이것만 남는다, 그 말이에요. 양쪽에다 똑같이 dt를 곱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dv만 남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g dt 그렇게 되어지죠.
이 식을 적분을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t는 이코로 0일 때 v를 v0라고 놓고 t를 이코로 t일 때 v를 v라고 놨을 적에 좌변은 v-v0, 우변은 -gt 그렇게 되어지죠. 좌변의 v0를 우측으로 넘겨주면은 v는 v0-gt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이러한 경우에 위치를 구해주기 위해서 v가 y축 상응 운동이기 때문에 dt분의 dy지요. 고로 이 v 대신에 dt분의 dy 적어주고 난 다음에 양쪽에다가 dt를 곱해주면은 좌변은 dy만 남고 우변은 v0-gt의 dt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을 양쪽을 똑같이 적분을 해주겠다. 그러면 t는 이코로 0일 때 y를 y0라고 놓고 t가 t일 때 y를 y라고 놓는다면은 좌변은 y-y0, 우변은 이것을 적분을 하면은 v0t -2분의 1 gt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물론 좌변에 -y0를 우변으로 넘겨버리면은 y는 y0 플러스 v0t -2분의 1 gt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아까 제가 외력이 일정한 경우는 공식을 외워두는 것이 좋다고 했잖아요. 고로 아까 여기 봐보십시오. dt분의 dv는 a, 이러한 미분방정식 같은 경우는 속도 v는 v0 플러스 at, 위치는 x는 x0 플러스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그렇게 되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굳이 풀 필요 없이 dt분의 dv는 -g가 나왔기 때문에 이 공식에다가 a 대신에 -g를 대입해주면은 곧바로 이 공식과 이 공식이 튀어나오죠. 보십시오. a 대신 -g를 집어넣으면은 v는 v0-gt 그렇게 되어지죠. v는 v0-gt. 또 이것은 x축상에서 운동인데 이것은 y축상에서 운동이기 때문에 y는 y0 플러스 v0t -2분의 1 gt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y는 y0 플러스 v0t -2분의 1 gt의 제곱 맞지요. 그러면은 시각이 t1부터 t2 동안에 이동한 거리 s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동한 거리는 미소 변이를 절대치를 씌워가지고 다 합쳐주면 되어지죠. 다시 말해서 미소 변이 dr 벡터를 크기를 구해가지고 전체에 대해서 합쳐주면 되어지겠다. 고로 인테그랄 절대치 dr 벡터 이렇게 되어지고 dr 벡터라는 것은 인테그랄 dy의 y캡 이렇게 되어지죠. 이렇게 해도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절대치 dr 벡터라는 것은 절대치 v의 dt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인테그랄 t1부터 t2 절대치 v 벡터 dt 이렇게 되어지죠. 여기에서 v라는 것은 v0-gt이기 때문에 v 벡터 대신에 v0-gt를 대입해주면 이렇게 되어진다. 이것을 적분을 해주면은 t1부터 t2 사이에 이동한 거리가 나오겠다. 이번에는 좌측의 경우와는 반대로 아래쪽에 플러스인 경우가 되어져 가지고 중력가속도 벡터 방향이 플러스 y 방향이 되어지는 경우에 운동을 고려해 봅시다. 다시 말해서 아래가 플러스 y 방향인 게 지금 현재 아래가 플러스 y로 되어져 있죠. 이러한 경우에는 mdt분의 dv는 f인데 f는 중력이죠. 고로 mg의 y캡 이렇게 되어지죠. 이때도 좌측과 똑같이 v 벡터를 vy의 y캡 이렇게 둬야 되어지죠. vy를 첨자를 적어주기가 귀찮기 때문에 v의 y캡 이렇게 적어 놓겠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v0란 것은 v0의 y캡 이렇게 되어지죠. 이 좌표계에서 적어준 이러한 양들하고 이 좌표계에서 적어준 이러한 양들하고 전혀 서로 관련이 없는 양들이에요. 즉, 이 좌표계에서 v벡터는 이 좌표계에서 v벡터이고 이 좌표계에서 v벡터는 이쪽 좌표계에서만 해당이 되어져. 다시 말하면은 이쪽에 있는 양들하고 이쪽에 있는 양들하고 연립방정식으로 얽혀져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서로가 전혀 별도로 문제를 풀어가는 관계이지 관련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두었다면은 이 운동 방정식에다가 이것들을 집어넣으면은 mdt분의 t v벡터 대신에 v의 y캡 이코르 mg의 y캡 이렇게 되어지죠. 여기서도
M 약분되어지고 Y캡 약분되어지기 때문에 남는 것은 DT분의 DV는 G 이것만 남지요. 이 식 양변을 DT로 곱해줘 가지고 똑같이 적분을 해줘 봅시다. 그러면 T는 이코로 0일 때 V를 V0라고 놓고 T는 이코로 T일 때 V를 V라고 놓는다면은 V는 V0 플러스 GT 그렇게 되어진다. 이 속도로부터 위치를 구하기 위하여 V 대신에 DT분의 DY 적고 난 다음에 양변에 DT를 곱해주면은 좌변은 DY만 남고 우변은 이것 곱하기 DT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에서 똑같이 적분해주자. T는 이코르 0일 때 Y를 Y0라고 놓고 T는 이코르 T일 때 Y를 Y라고 놓는다면은 똑같은 과정에 의해서 Y는 Y0 플러스 V0T 플러스 2분의 1 GT의 제곱 그렇게 되어진다. 여기에서도 일일이 이렇게 풀 필요가 없지요.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운동방정 결과의 공식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즉 말해서 DT분의 DV는 G 이렇게 되어졌죠. 근데 등가속도 운동에서 DT분의 DV는 A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쪽에서 A가 G인 경우가 바로 이것이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공식에서 A 대신에 G를 대입해 놓은 것이 이쪽에서 공식의 결과가 되어지겠다. 고로 여기서 A 대신에 G 대입하면은 V는 V0 플러스 GT, V는 V0 플러스 GT. 또 여기서 A 대신에 G 대입하고 나면은 이것은 X축상의 1차원이었지만은 이것은 Y축상의 1차원이기 때문에 이쪽 식으로 고쳐준다면은 Y는 Y0 플러스 V0T 플러스 2분의 1 GT의 제곱 그대로 되어진다 그 말이야. T는 이코르 T1과 T2 동안에 이동한 거리 S도 변위에다가 절대치를 씌워가지고 다 합쳐줘야 되죠. 이것은 이 dr 벡터 이것이 VDT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고 여기서 V 대신에 이것을 갖다가 넣어주면은 절대치 V0 플러스 GT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실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의 초기 위치가 지면으로부터 높이 h만큼 있었다고 해봅시다. 즉 말해서 물체의 초기 위치가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h만큼 된다 그 말이야. 여기에서도 역시 초기 위치가 높이가 h만큼 있어. 그러면은 초기 위치에 해당하는 물체의 좌표는 어떻게 된가 봅시다. 자, 위쪽이 플러스 y축 좌표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가 h라면은 초기 위치의 좌표는 h가 되어지겠죠. 그 다음 여기서는 아래쪽 방향이 플러스 y축이란 말입니다. 물체가 초기 위치가 높이 h만큼 있었다. 그러면 초기 위치의 좌표는 마이너스 h가 되어지겠죠. 그리고 좌표기를 이렇게 잡든지 이렇게 잡든지 간에 양쪽에서 중력가속도 벡터 자체는 같습니다. 즉 말해서 여기에서 g 벡터와 여기에서 g 벡터는 서로 같다 그 말이야. 그런데 g 벡터라는 것을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g의 g 방향 이렇게 적고 여기에서도 g의 g 방향 이렇게 적을 거야. 양쪽에서 벡터는 항상 같아야 되잖아요. 다만 그 벡터를 그쪽의 좌표계로 적을 적에는 그 좌표계에 따라서 적어야 되기 때문에 좌표계의 형식에 따라서 벡터는 다르게 보일 수 있을란가는 몰라도 그 벡터 자체는 동일한 거예요. 즉 말해서 이러한 좌표계에서도 중력가속도 벡터는 g벡터이고 이러한 좌표계에서도 중력가속도 벡터는 g벡터다 그 말이야. 이럴 적에 중력가속도 g벡터를 g의 g캡 이렇게 적고 여기서도 g의 g캡 이렇게 적겠습니다. 어떠한 벡터는 항상 그 벡터의 방향에다가 그 방향의 성분으로 적어줄 수 있죠. 다만 이 경우나 중력가속도 벡터는 같지만은 이쪽 좌표로 표현해 준다고 할 적에 중력가속도 방향 g캡 이것은 마이너스 y 방향이죠. 왜? 위가 플러스 y 방향이기 때문에 중력가속도는 항상 아래쪽을 향하니까 유사하게 이쪽에서는 중력가속도 g의 방향이 y 방향이 되어지죠. 왜? y 방향이 아래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고로 이쪽이나
이쪽이나 중력 가속도 방향 자체는 서로 다르게 표현이 되어지지만은 표현만 다를 뿐 속 내용은 어때요? 같잖아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y 캡이 밑을 향하고 여기서는 플러스 y 캡이 밑을 향하기 때문에 서로 내용 자체는 같아. 다만 이쪽 좌표계냐 이쪽 좌표계냐에 따라서 그 좌표계가 어떠한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표현 자체는 달라질 수 있다 그 말이야. 자, 그러면은 실내 문제로 이러한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이러한 문제를 풀 때마다 일일이 운동방정식을 세워가지고 공식을 유도해서 풀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풀었다가는 시험 시간이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또는 일정한 외력이 작용하는 지표면의 중력장 하에서의 운동 같은 경우는 그 공식을 외워 놓았다가 즉각 사용을 해서 시험 문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1차원 상에서 특히 중력장 하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공식을 철저히 잘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원에서 Y축상을 일정한 외적 F를 받아 일정한 가속도 A벡터로 움직이는 질량 M인 물체의 Equation of Motion, 운동 방정식은 F는 ma 그렇게 되어지죠. 실제 문제를 풀 적에는 제가 mdt분의 dv는 F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더 편하다고 했죠. 이 식에서 1차원 Y축상의 운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속도 V벡터는 세 가지 성분 중에 무엇만 있다? Y축 방향 성분만 있기 때문에 이 V벡터 대신에 V의 Y캡 이걸 넣어줘도 되겠고, 그 다음에 F벡터는 MA이기 때문에 여기서 A벡터 이것은 Y축상의 운동이기 때문에 A의 Y캡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요. 다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강조커니와 여기서 A라는 것은 0보다 클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고 여기서 V라는 것도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런다 그 말이야. 그것은 좌표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지요. 예를 든다면은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대로 이쪽 좌표계에서는 G의 방향이 마이너스 Y캡 이렇게 되어지고 이쪽에서는 G의 방향이 플러스 Y캡 이렇게 되어지듯이 여기서 A나 V가 0보다 크냐 작냐라는 것은 좌표계를 어떻게 잡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문제다 그 말이야. 이 식으로부터 M 약분이 되어지고 Y캡 약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남는 것은 DT분의 DV는 A 그것만 남겠지요. 즉 DT분의 DV는 A 이것만 남는다. 이 식을 풀면은 그 결과가 V는 V0 플러스 AT 또 Y는 Y0 플러스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또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2A Y 마이너스 Y0 이것의 미분방정식을 풀어서 이렇게 된 것이고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는 미분방정식을 안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에 대하여 미분방정식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이러한 공식을 이끌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원 상에서 평균 속도 V라는 것은 Y축 상에서만 운동을 할 때 델타 T분의 델타 Y 그렇게 되어지죠. 만약에 X축 상에서 1차원 운동이라면 당연히 델타 T분의 델타 X죠. 델타 T라는 것은 T2-T1 이렇게 되어지는데 초기 시간 T1을 제로로 놓고 나중 시간 T2를 일반적인 T로 두게 된다면은 델타 T는 T-0이기 때문에 T분의 델타 Y는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죠. 나중 위치는 Y 빼기 처음 위치는 Y0. Y0라는 것은 초기 위치죠. 이것은 말 그대로 정의야. 그런데 등가속도 운동 같은 경우는 속도의 시간에 대한 그래프가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이 되어지죠. 다시 한번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가속도 A가 일정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속도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했을 적에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 형태로 나온다. 무엇이? 시간에 대한 속도 V가. 이때 이 기울기가 뭐예요? 바로 가속도가 되어지죠. 평균 속도라는 것은 즉
t는 이코로 0부터 t는 이코로 t일 때까지 평균 속도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봅시다. 먼저 t는 이코로 0일 때의 속도가 v0이고 t는 이코로 t일 때 속도가 v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0초부터 t초 사이에 평균 속도는 어떻게 되어질까? 여러분들 이 직선 그래프를 보면 딱 알겠지만은 v0와 v의 평균값이 평균 속도가 되어지겠죠. 이것은 이 그래프가 직선인 경우, 즉 등가속도 운동일 때만 가능한 얘기야. 만약에 외력이 일정하지 않아 갖고 가속도가 등가속도가 아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 속도가 v0와 v의 평균값인 2분의 v0 플러스 v 값이 아니야. 등가속도 운동인 경우, 즉 일정한 외력이 작용한 그 경우에만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가 직선으로 나와가지고 평균 속도가 t=0일 때의 v0와 t=t일 때의 v의 평균값으로, 즉 2분의 v0 플러스 v, 이러한 평균값으로 평균 속도가 되어지는 거지. 이 그래프가 직선이 아닌 경우는 이렇게 된 게 아니야. 자, 그러면은 평균 가속도란 것은 어떻게 되어질까? 시간 변화량 분의 속도 변화량,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 시간을 0초부터 t초까지라고 잡으면은 시간 변화량은 t가 되어지죠. 그리고 속도 변화량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에서 평균 가속도란 것은 델타 t분의 델타 v라고 했는데, 가속도가 일정한 경우에는 이 평균 가속도가 곧바로 이 기울기하고 똑같은 가속도 a가 되어지죠. 왜 그런가 라는 것은 잘 보세요. 이것은 기울기잖아요. 이 기울기는 어디에서나 일정하기 때문에 평균 가속도가 곧바로 순간 가속도 a와 같다, 그 말이야. 어떠한 경우에? 등가속도 운동인 경우에. 고로 이 식의 이쪽 부분만을 고려해서 봅시다. 그러면 이쪽 부분에서 v는 v0 플러스 at, 그렇게 되어지죠. 이제 위치를 구해야 되겠지요. 위치는 이 식을 고려해 봅시다. 즉 말해서 이 식을 고려해 보자, 그 말이야. 이 식으로부터 y는 y0 플러스 2분의 v0 플러스 v 곱하기 t,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쪽에서 v 대신에 위에 있는 v0 플러스 at를 대입을 하고 나면은 y는 y0 플러스 v0t 플러스 2분의 1 at에 적고,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고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유도했던 이러한 공식들이 대학교에서 미분 방정식으로 푼 경우하고 같죠. 이것은 어떤 경우만 같아집니까? 등가속도 운동인 경우만 같아져.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시간 t에 대한 속도와 가속도와 거리, 그것들에 대한 그래프를 많이 봤잖아요. 가속도 a가 0보다 큰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질까? 그림이. 그것에 대해서는 먼저 v와 t의 관계를 보면은 v는 v0 플러스 at,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이 수식으로부터 a가 0보다 큰 경우라면은 우리가 이것을 중력장 운동으로 대치해서 본다면은 a가 0보다 큰 경우이기 때문에 좌표계를 이렇게 잡은 경우죠.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풀고자 하는 것은 dt분의 dv는 a, 이 식을 풀어가지고 그 결과 시간 t에 대한 속도, 위치, 이동 거리를 알아보려고 하죠, 그래프적으로. 그런데 a가 0보다 큰 경우에 vt, yt, 또 거리 s와 t의 관계를 알아보고 싶다. 그럴 적에는 이 a가 0보다 큰 경우와 작은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a가 0보다 큰 경우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dt분의 dv가 0보다 더 큰 경우가 되어지죠. 이러한 경우를 중력장에서 좌표계를 잡았을 때
1번인 경우와 2번인 경우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어지냐면은 dt분의 dv가 a로서 0보다 큰 경우를 취급하려고 하기 때문에 바로 dt분의 dv는 g 이렇게 나오는 것이 dt분의 dv가 0보다 큰 경우죠. 왜냐하면은 g라는 것은 9.8m/s 제곱이기 때문에 양수지요. 그 다음 a가 0보다 적은 경우에 그래프들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바로 이것을 살펴볼 것인데, 이러한 경우는 dt분의 dv는 a, 이때 a가 0보다 적기 때문에 dt분의 dv는 음수가 나와야 되죠. 그러한 경우가 바로 이러한 경우지요. 이쪽에, 즉 dt분의 dv는 마이너스 g에서 g 값이 9.8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g는 음수가 되어지죠. 고로 a가 0보다 작은 경우는 바로 이쪽 좌측에 있는 1번 좌표계를 잡았을 때입니다. 이것을 잘 참조해서 계속 진행되는 설명 들어보세요. 고로 a가 0보다 더 큰 경우에 해당되어지는 이러한 좌표계에서, 자, v는 v0 플러스 at에서 a가 0보다 크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 초속도 v0가 0보다 더 크게 된 경우가 있고, 제로인 경우가 있고, 0보다 더 작은 경우도 있고 그러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v는 v0 플러스 at, 이 그래프를 v0가 0보다 큰 경우는 이렇게 되어질 것이고, v0가 제로인 경우라면 원점을 지나는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v0 값이 0보다 더 작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되어지겠죠.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간에 이것 이 세 개의 기울기는 어때요?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가속도 a로서 기울기는 같지요. 다만 여기서는 가속도 a가 0보다 큰 경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0보다 크죠. 그러면은 이 첫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래로 v0로 던졌을 경우야. 즉 말해서 이러한 좌표계에서 물건을 아래로 연직으로 던졌어. 아랫방향으로. 그러한 경우에는 VT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뭘까? 자유낙하시킨 경우죠. 즉 물체를 잡고 있다가 t=0인 경우에 딱 놓는 그러한 경우가 이러한 경우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t는 이코로 제로일 때 속도 v는 제로가 되어지죠. 3번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러한 좌표계에서 속도 v0가 0보다 더 작은 경우잖아요. 이러한 경우에서 속도 v0가 0보다 더 큰 경우는 밑으로 던졌을 경우인데, v0가 0보다 더 작은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연직으로 던졌을 경우죠. 연직으로 던졌을 경우에는 y축이 밑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위로 던진 것에 대해서는 속도가 0보다 더 작아지게 되어지겠죠. 즉 속도의 스칼라 값이 0보다 더 작아진다 그 말이야. 고로 이러한 경우 같은 경우는, 즉 세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는 물체를 수직 위로 던진 경우야. 물체를 수직 위로 던졌을 경우는 속도가 가면 갈수록 점점 제로에 가까워지죠. 왜 그래? 물체를 위로 던지면은 이 물체가 점점 속도가 제로에 가까워지다가 최고점에서는 속도가 멈추니까 제로가 되어지죠. 그러다가 다시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 그래프를 보면은 최고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속도가 0보다 더 작잖아요. 속도가 0보다 더 작다 그 말은 뭐야? 아래쪽 플러스 방향에 비해서 반대 방향으로 물체가 위로 올라가고 있을 때 속도가 0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속도가 0보다 작아. 그리고 최고점에서 속도가 뭐야? 제로가 되어지죠. 최고점에 도달하고 난 다음부터서는 속도가 0보다 점점 커지게 되어지죠. 즉 말해서 최고점에 딱 도달하고 난 다음부터서는 다시 속도가 0보다 점점 커져서 밑으로 계속 떨어진다 그 말이야. 왜? 밑에 방향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속도가 0보다 크다 그 말은 밑에 방향으로 점점 떨어진다 그 말이죠. 이럴 경우에 이제 위치 그래프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봅시다. 위치 그래프는 y는 y0 플러스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이러한 좌표계에서 y0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초기 위치죠. 초기 위치의 y좌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마이너스 h가 되어지죠. 초기 위치의 y0는 마이너스 h가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첫 번째 아래로 v0로 던졌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가 1번이라고 했지요. 1번으로 해 놓은 것이 여기서는 지금
그 위치를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해 놓았지요. 즉 말해서 지금 여기 검정색 그래프, 이것이 1번 그래프다 그 말이야. 아래로 던졌을 경우에 t 이퀄 0일 적에는 당연히 높이 좌표 마이너스 h인 곳, 즉 마이너스 h인 곳에 위치해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높이 이 좌표가 어때요? 점점 제로 쪽으로 가까워지죠. 즉 마이너스 h인 곳에서 점점 제로 쪽으로 가까워진다 그 말이에요. 왜? 아래로 던진 상태이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지죠. 고로 그 위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y좌표가 제로가 되어지는 지표면을 향하여 또는 t축을 향하여 이렇게 가고 있죠. 그 다음 자유낙하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 즉 2번이 자유낙하죠. 자유낙하인 경우에는 물체를 여기서 잡고 있다가 딱 놓은 경우죠. 놓을 경우에는 초기 위치는 마이너스 h에서 점점 y가 제로인 쪽으로 떨어지게 되어지죠. 즉 말해서 초기 위치는 마이너스 h, 이쪽에서 점점 y가 제로가 되어지는 곳으로 간다. 이때 뭘 주의해야 되느냐? 1번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물체를 던진 경우이기 때문에 지표면에 빨리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t를 보면은 y가 제로가 되어지는 이 시간이 질로 짧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낙하인 경우는 아래로 던진 것보다는 조금 더 지표면에 떨어지는 시간이 더 걸리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위치 y0에서 지표면인 y는 이퀄 제로로 도착함에 있어서 시간이 좀 더 걸린다 이거야. 그 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위로 v0로 던져 올렸을 경우에는 그 물체의 위치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되어지겠는가 봅시다. 초기 위치는 h 높이에서 위로 던졌어. 위로 던지면은 위로 가기 때문에 y좌표가 점점 작아지게 되어지죠. 왜? 여기서는 아래쪽에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수록 y좌표는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체를 위로 던졌을 경우에는 초기 위치는 y0 위치, 즉 마이너스 h 위치 같다 그 말이야.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y축 좌표가 작아지게 되어지죠. 왜?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점점 y축 좌표는 작아져. 그러다가 최고점에 도달하고 난 다음부터서는 얘가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y축 좌표가 점점 커지게 되어지죠. 고로 최고점에 도달하고 난 다음부터서는 y축 좌표가 점점 커지게 되어져 가지고 결국은 땅에 딱 떨어지게 되어지겠죠. 그러한 경우가 바로 y가 제로가 되어지는 이쪽 위치에 도달하게 된 경우죠. 이 경우가 시간이 제일로 많이 걸리게 된 경우죠. 지표면에 떨어진 그 시간이. 그러면은 최고점에 도달하는 그 시간이 어떻게 된가 봐봅시다. 어떤 경우에 물체를 위로 던져 올렸을 경우에. 그러면 최고점에 도달한다 그 말은 최고점에서는 속도가 제로가 되어지죠. 여기서 여러분들 철저히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돼. 최고점에서는 속도가 제로가 되어지는 상황이다. 또 다른 관점으로는 최고점에서는 위치가 좌표계에 따라서 극대 아니면 극소이기 때문에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한 것이 제로가 돼야 되죠.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한 것이 속도이기 때문에 속도가 제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고로 이 속도 공식에서 이것이 제로가 되어질 때의 시간 t를 구해보면은 시간 t는 마이너스 a분의 v0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쪽 시간 좌표가 마이너스 a분의 v0가 되어진다 그 말이야. 마이너스 a분의 v0가 되어지는 이 시간에서 속도 v는 제로가 되어지고 이 시간에서 최고점까지 올라가게 되어진 경우죠. 최고점은 이 좌표계에서는 y좌표가 제일로 작게 되어지는 경우가 되어지죠.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또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왜 최고점 도달 시간을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a분의 v0가 되어져 가지고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안 돼. 왜 그러냐 보십시오. 마이너스 해놓고 이 경우에는 가속도 a가 화면에서 보다시피 가속도 a가 중력 가속도 g가 됨으로써 0보다 크게 되어지죠. 고로 a는 g로서 0보다 더 커. 근데 v0가 물체를 위로 던져 올렸다 했기 때문에 v0가 0보다 더 적지요. 왜? 이 경우는 밑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아래로 던져야 v0가 0보다 더 크잖아요.
고로 위로 던진 경우는 V0가 0보다 더 적은 경우다 그 말이야. 고로 여기 마이너스 곱하기 V0가 0보다 더 적기 때문에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하면은 플러스가 되어지잖아요. 고로 최고점 도달 시간이 마이너스 a분의 v0 이렇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v0가 0보다 더 작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플러스가 나온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또 이 경우에 이동 거리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거리란 것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속도 v벡터의 절대치에다가 시간 t로 적분해 준 경우가 되어지죠. t1부터 t2까지의 이동 거리는 이렇게 되어지는데 현재는 t1을 제로로 잡아 놓은 상태죠. 고로 t1을 제로로 잡아 놓은 상태에서 속도 벡터의 크기를 시간 t로 적분해 주면 되어지죠. 달리 말하면은 vt 그래프에서 t축하고 v라는 그래프하고 면적의 크기가 이동 거리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0부터서 이미 t초 동안에 이동한 그 거리를 봐보면은 1번인 경우 봅시다. 아래로 V0로 던진 경우죠. 즉 아래쪽으로 V0로 던졌기 때문에 제일로 빨리 이동하는 거리가 되어지겠죠. 고로 아래로 V0로 던진 경우가 가장 이동 거리가 빨리 증가를 해요. 그 다음 자유낙하 시킨 경우가 2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유낙하 할 적의 시간에 대한 이동 거리는 2차 방정식이 되어지죠. 2분의 1 GT의 제곱 그런 거 외워본 적 있죠. 고로 자유낙하인 경우는 2번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런데 이 3번 같은 경우가 위로 V0로 던졌다고 했잖아요. 자유낙하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떨어질 적에 속도가 제로인 상태로 떨어져. 그런데 위로 던져 올렸을 경우에는 속도가 처음에가 제로가 아니고 V0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위로 던진 이것이 더 이동 거리가 빨라지겠죠. 똑같은 시간에. 다시 말해서 VT 그래프에서 이것 미트 면적하고 또 이것과 T축으로 둘러싸인 이 면적하고 보면은 시간이 작았을 경우에는 이 면적보다는 이 밑에 있는 면적이 더 크잖아요. 다시 말하여 이동거리를 구하기 위하여 속도 v와 시간과의 그래프에서 그래프와 시간축 사이에 둘러싸여진 넓이를 동일한 시간 동안에 구해보면은 자유낙하에 의하여 형성이 되어진 면적 검정색 부분보다는 위로 절대치 V0 속력으로 던져 올렸을 경우 빨간색 면적이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 절대치 V0로 던져 올렸을 경우 이동 거리가 자유낙하의 이동 거리보다 더 많다 그 말이에요. 방금 했던 분석은 최고점에 도달하기 직전까지만 해당이 되어지는 것이고 최고점 도달하는 그 순간에는 자유낙하인 경우나 위로 던져 올린 경우나 그때까지 총 이동한 거리는 같지요. 왜 같아지냐면은 최고점 도달 시간까지 넓이를 그려보면은 검정색 부분의 넓이와 빨간색 부분의 넓이가 같기 때문에 둘 다 이동 거리가 같아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최고점 도달 이후 시간부터서는 자유낙하인 경우가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요. 고로 최고점 도달 이후 시간까지 계산을 하면은 자유낙하인 경우가 더 이동거리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점에 도달한 시각 마이너스 a분의 v0까지는 위로 속도 v0로 던져 올린 그것이 더 자유낙하에 의한 이동거리보다 더 길다. 그러다가 최고점에 도달한 그 시간에서는 자유낙하 할 때의 이동거리나 위로 v0로 던져 올렸을 때의 이동거리나 같아. 그런데 최고점에 도달하고 난 다음부터서는 어떻게 돼?
자유낙하한 것은 계속 증가된 상태에 있는 반면에 최고점에 도달한 그것은 그때서야 자유낙하를 하게 되어지죠. 최고점에서 속도가 제로 상태에서 낙하하기 때문에 고로 최고점 도달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서는 2번이 즉 자유낙하한 경우가 3번인 위로 던져 올린 그 경우보다 0초부터 t초까지 이동한 거리가 더 커지게 되집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태에서 A가 0보다 더 작다. 그러한 경우는 좌표계를 이렇게 잡은 경우죠. 이렇게 잡은 경우에는 dt분의 dv는 마이너스 g가 되어져 가지고 이 g값 자체는 항상 9.8m/s 제곱으로서 g값 자체는 양수야. 고로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기 때문에 이것은 가속도 A가 마이너스 G가 되어짐으로써 0보다 더 적어진 경우죠. 0보다 더 적어진 경우는 물체의 좌표계를 이렇게 잡아놓은 케이스가 되어지겠죠. 고로 A가 더 적어진 경우, 이러한 경우는 좌표계가 1번 상태로 잡아놓은 이러한 좌표계가 되어지고, 이러한 경우는 좌표계가 2번 상태로 잡아지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가속도 A가 0보다 적다 했기 때문에 속도 V와 시간 T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지겠죠. 왜? A는 기울기인데 A가 더 0보다 작다 했기 때문에 이 그래프로부터 시간 T에 대하여 가속도 A가 기울기가 되어지죠. 고로 A가 0보다 더 작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다. 맨 위에 있는 경우, 즉 V0가 0보다 큰 경우가 되어지죠. 자, 이러한 좌표계에서 V0가 0보다 더 크다. 그 말은 어떤 말이 되어질까? 초기 높이 h에서 물체를 위로 던져 올렸기 때문에 V0가 0보다 더 큰 경우가 되어지겠죠. 고로 V0가 0보다 더 큰 경우는 위로 V0로 던졌을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고, 그 다음 t는 이코로 제로일 때 속도가 제로가 되어지는 이 경우는 자유낙하인 경우가 되어지겠죠. 높이 h에서. 그 다음 이 그래프는 속도 V0가 0보다 더 적은 경우죠. 이러한 좌표계에서 속도 V0가 0보다 더 작다. 그 말은 초속도가 어때요? 밑으로 던졌다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고로 아래로 절대치 V0로 던짐. 여기서 V0는 0보다 더 적은 값이죠. 이 그래프 상에서. 이러한 경우에 시간 t와 위치와의 관계를 봐볼까요? 초기에는 전부 다 높이는 h가 있어. 즉 y0가 h다 그 말이에요. 그 좌표가. 그렇기 때문에 위치를 보면은 시간 t가 제로일 경우는 전부 다 y0야. 즉 높이 h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이 3번 그래프는 어떤 경우가 되어지느냐? 위로 V0로 던진 경우죠. 위로 V0로 던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위치 Y는 점점 위로 가지게 되어지죠. 왜? 위쪽이 플러스 방향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위쪽으로 가다가 최고점에 도달하고 나면은 최고점에서 속도가 제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서는 자유낙하가 되어지겠죠. 고로 이렇게 자유낙하하면서 아래로 떨어진다. 그 다음 두 번째인 경우는 이제 자유낙하가 되어지겠죠. 즉 높이가 h인 초기 좌표 y0 상태에서 자유낙하를 하게 되어지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가 점점 지표에 가까워지게 되어지겠죠. 고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물체가 점점 지표에 가까워지게 되어진다. 그리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아래로 V0로 던졌다 했잖아요. 즉 높이 h에서 아래로 속도 V0로 던져버리면은 가장 빨리 지표면에 도달하게 되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t에 대하여 y축 좌표가 제로가 되어지는 이 t축에 가장 먼저 접근한 것이 1번인 경우가 되어지겠습니다. 즉 아래로 속력 V0로 던진 경우가 되어지고, 그 다음 2번 자유낙하인 경우가 그 다음에 지면에 떨어지고, 지면에 제일 늦게 떨어진 경우가 어떤 경우요? 위로 던져 올려가지고 얘가 밑으로 떨어진 경우가 되어지겠죠. 이제 위치는 이렇게 되어지지만은 이동 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속도 V를 절대치 씌워가지고 시간 T로 적분해 준 경우가 되어지죠. VT 그래프에서 T축과 그래프 사이에 둘러싸여진 면적의 절대값이 이동 거리가 되어지죠. 고로 아래로 속력 V0로 던졌을 경우에 동일한 시간 동안에 다른 경우보다 이동 거리가 길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인 경우
아래로 속력 부재로로 던지게 되어지면은 시간 t에 대하여 이동 거리가 2차 함수로서 제일로 빨리 증가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자유낙하인 경우가 되어지겠죠. 자유낙하인 경우는 밑으로 던진 경우보다 더 천천히 이동거리가 증가하게 되어지겠죠. 바로 2번인 자유낙하 그래프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는 위로 V0로 던진 경우라고 했어요. 떨어지는 거리를 봤을 적에 제로 상태에서 밑으로 떨어진 경우하고 V0로 위로 던진 상태에서 이동한 거리를 보면은 초창기에는 V0로 위로 던진 것이 조금 더 빨리 이동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점에 도달한 그 순간까지는 동일한 시간 동안에 자유낙하보다 위로 던져 올린 것이 이동거리가 더 길다. 여기서 속도 V가 제로가 되어지는 그때의 시각을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A분의 V0이죠. 최고점에 도달한 이 시간, 즉 속도가 V가 제로가 되어지는 이 시간이 무엇이라고? 마이너스 A분의 V0다 그 말이에요. 이때 A 값은 이 좌표계에서 보면은 마이너스 G이기 때문에 0보다 더 작잖아요. 고로 이 식에서 마이너스 A는 플러스 즉 양수가 되어지죠. 고로 V0가 0보다 더 큰 경우에만, 다시 말해서 물체를 V0 양의 속도로 위로 던져 올렸을 경우에만 마이너스 A분의 V0라는 이 시간이 플러스가 됨으로써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되어지겠죠. 고로 V0가 제로가 되어지는 자유낙하이거나 또는 V0가 0보다 더 적은 아랫방향으로 던진 경우에는 위로 올라갈 리가 없기 때문에 최고점 도달 시간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겠죠. 단지 0보다 큰 V0 속도로 위로 던졌을 적에만 최고점 도달 시간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제는 이동 거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와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은 1번, 즉 말해서 아래로 절대치 V0로 던진 경우가 이동 거리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 최고점에 도달한 경우 있죠. 어떤 경우에? 위로 던져 올렸을 경우에 최고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위로 V0로 던진 이동거리가 조금 더 빠르다가 최고점 도달 시각에서는 자유낙하에 의하여 이동한 거리와 위로 던졌을 때 이동한 거리가 같게 되어지죠. 그러나 최고점 도달 이후 시간부터서는 자유낙하에 의하여 0초부터 t초까지 이동한 거리가 위로 던졌을 때 0초부터 t초까지 이동한 거리보다 더 커지게 되어지죠.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면에서 시각 t는 제로일 때 3kg 돌을 연직 상방으로 20m/s 속력으로 던졌다. 중력만 고려했을 때 2초 그리고 3초 후에 속도 V와 위치 R 및 0부터 3초 사이의 이동거리 S를 윗방향을 플러스 Y캡으로 했을 때와 또 윗방향을 마이너스 Y캡으로 했을 때 각각 구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윗방향을 플러스 Y캡으로 했다 그 말은 이러한 경우가 되어지죠. 즉 말해서 이 경우는 첫 번째 좌표계로 해라 그 말이고, 그 다음 윗방향을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했다 그 말은 아랫방향을 플러스 Y로 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두 번째 좌표계로 해결해라 그 말이죠. 즉 말해서 두 번째 좌표계로 해결해라. 첫 번째 좌표계 같은 경우가 위가 플러스 Y 벡터인 그러한 경우죠. 이때 돌을 연직 상방으로 20m/s 그 속력으로 던졌다고 했어. 어디서 던졌을까? 지표에서 던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Y0는 당연히 뭐가 되어지겠습니까? 제로가 되어지겠죠. Y0는 제로가 되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좌표계에서 초속도가 20m/s 그 속도로 던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특히 조심해야 돼. 초속도가 20m/s 그 속도로 던졌다 그 말은 20m/s로 되는 그 순간에 손을 놔버렸다는 얘기예요. 손을 놔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서는 어떠한 외력만 작용해요. 중력만 작용한 경우를 고려를 해주겠다. 그러면은 이것이 위로 어느 정도 가다가 다시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지겠죠. 운동을 보면은
초속도 20m/s로 이렇게 위로 쏴줬을 적에 어느 정도 가다가 다시 밑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 말이야. 이러한 경우는 말 그대로 최고점 도달 높이 같은 것이 정의되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은 V0 벡터는 20m/s의 y캡 이렇게 되어지겠죠. 위로 던져 올렸다 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적으면 이렇게 적어지고, 이것은 V0 y캡 이렇게 적어 놓고 보면은 V0는 20이 되어지겠죠. 단위는 빼고. 왜 V0 y캡 이렇게 적느냐?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전부 다 속도 V를 V로 이렇게 뒀을 경우에 V0는 V0 y캡, V0는 V0 y캡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다면 V벡터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V벡터라는 것은 우리가 V의 y캡 이렇게 계산을 했지요. 이렇게 계산을 한 경우에 V는 V0 플러스 AT 그렇게 되어졌죠. 즉 말해서 V는 V0 플러스 AT 그렇게 되어졌단 말이야. 이러한 경우에 A라는 것은 중력장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1번 좌표계, 즉 1번 좌표계에서는 A라는 것이 무엇이 되어집니까? 마이너스 G가 되어지죠. A라는 것이 마이너스 G가 되어진다 그 말이야. 고로 이 공식에서 A 대신에 마이너스 G를 넣게 되어지면은 V는 V0 마이너스 GT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V0는 여기 20 넣고 마이너스 이 G라는 것은 10m/s 제곱에 G캡 그렇게 했지요. 고로 G값 자체는 항상 양수형, 그 뒤에 있는 G캡에 따라서 G캡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것에 따라서 보정만 해주면 되어지죠. 이 경우에는 당연히 G값 자체는 10이고 T 집어넣었어. 그러면은 2초와 3초 후에 속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T 대신에 2를 대입하고 나면은 제로의 y캡 그렇게 되어지고, T 대신에 3 집어넣고 나면은 마이너스 10의 y캡 그렇게 되어지죠. T가 2일 때 속도가 제로가 되어졌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최고점에 도달했다 그 말이죠. 언제? T가 2초일 때. 어떻게 했을 때? 초속도를 20m/s로 해서 위로 던졌을 적에, 그 다음 위치 R을 구하기 위하여 원래 R은 3차원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죠. 그런데 X와 Z가 제로가 되어지죠. 왜? 1차원 Y축상의 문제를 놓고 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X좌표와 Z좌표는 제로이다. 고로 남는 것은 Y의 Y캡만 남고, 이때 Y라는 것은 Y는 Y0 플러스 V0 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인데 A가 뭐예요? 마이너스 G죠. 어떤 경우에 1번 좌표계에서. 고로 A 대신에 마이너스 G 대입하면 이렇게 되어지고, 이러한 경우에 T 대신에 2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어지고, T 대신에 3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T는 이코로 2일 때 위치는 20이 되어지고, T는 이코로 3일 때의 위치는 15가 되어지죠. 아까 T는 이코로 2일 때 속도가 제로가 됐다고 했기 때문에 최고점 높이가 되어지겠죠. 고로 T는 이코로 2일 때 최고점 높이가 20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는 점점 밑으로 떨어지게 되지죠. 고로 T는 이코로 3초가 되어지면은 20보다는 더 떨어진 15m 위치에 위치하게 되어지겠죠. 그 다음 이동거리를 구하려면은 이쪽에서 변이 dr 벡터가 dy의 y캡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동거리 s라는 것은 절대치 dr 벡터, 이것은 dy의 y캡, 이것은 dy 절대치 y캡 절대치인데 y캡 절대치는 1, 고로 이것은 절대치 dy만 남고, dy라는 것은 v벡터의 dt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v벡터는 여기서 v0 마이너스 gt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고, 고로 0초부터 3초 사이에 이것에다가 절대치 씌우고 dt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것이 0보다 크냐 작냐 그것에 따라서 절대치를 비껴줄 때 마이너스를 붙이냐 안 붙이냐 그것이 결정이 되어지죠. 그러면 여기서 V0 마이너스 G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고려해 볼까요? V0는 20이야. 마이너스 G는 10이죠. T 해서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은 T의 범위를 구하면은 T가 2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가 되어지겠죠. 즉 말해서 0초부터 3초 사이에 절대치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T가 2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고, 2보다 더 커버리면 절대치 안이 0보다 적어지게 되어지겠죠. 고로
0초부터 2초 사이에서는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절대치를 그대로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2초부터 3초 사이는 이것이 0보다 더 적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갖고 절대치를 빠져나오죠. 이것을 계산하게 되어지면은 25가 되어진다. 어디셔널 퀘스천, 추가 문제로서 돌이 지면에 닿는데 걸리는 시간과 최고점 도달 시간 및 높이를 구해보라고 했죠. 최고점 높이요. 먼저 돌이 지면에 닿는데 걸린 시간을 구해봅시다. 이러한 좌표계에서 20m/s 초속도로 돌을 위로 던져 올렸어. 그러면 얘가 어느 정도 가다가 최고점에서 다시 밑으로 떨어져서 지면에 도달하게 되어지겠죠. 그때 돌이 지면에 닿는데 걸리는 시간을 먼저 구해보도록 합시다. 돌이 지면에 닿는다, 그 말은 도루 위치 y좌표가 제로가 되어지는 그때의 시각이 되어지죠. y라는 것은 y0 플러스 v0 t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인데, y0라는 것은 초기 위치, 즉 지표면에서 위로 물체를 쌓아 올려줬기 때문에 초기 위치 y0는 제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플러스 v0가 뭐예요? 20이었죠. 그 다음에 t 적어놓고 마이너스 2분의 1 g인데 g는 10으로 계산해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 g는 마이너스 5가 되어지고 t 제곱 그대로 적어줬다. t를 구하기 위하여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어지고, 고로 t는 고로 제로 또는 4 그렇게 나오죠. 즉 말해서 이 물체가 지표면에 위치하게 되는 그 시각은 0초 또는 4초 그렇게 되어지겠죠. 0초인 경우는 뭐예요? 당연히 물체를 0초일 때 지표면에서 쌓아 올렸다 했기 때문에 0초일 때는 지표면에 있겠죠. 그 다음 4초는 최고점까지 갔다가 다시 지표면으로 떨어지는데 걸리는 그 시간이 되어지겠죠. 이번에는 최고점 도달 시각 및 높이를 구해보라고 했잖아요. 최고점 도달 시각은 무엇이 되어지겠습니까? 속도가 제로가 되어지는 그 순간이 최고점 도달 시각이 되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20-10t 이렇게 되어졌죠. 이것이 제로가 되어지는 t는 무엇이 되어집니까? 2가 되어지죠. 고로 최고점 도달 시각은 2가 되어진다. 그러면 최고점 도달 높이는 어떻게 되어질까? 최고점 도달 그 시각에서의 위치좌표 y를 구하면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y좌표 여기에서 최고점 도달하는 그 시각 t는 이코로 2를 대입했을 때 답이 최고점 도달 높이가 되어지겠죠. 고로 최고점 도달 높이 t는 이코로 2를 대입을 하고 나면은 최고점이 20이 되어지겠네. 이번에는 윗방향을 마이너스 y로 했을 때, 즉 이쪽으로 말하면 2번 좌표계에 대하여 이 문제를 동일하게 한번 풀어보시오 그 말이에요. 참고로 여러분들은 자기가 편한 좌표계를 사용을 해서 딱 한 가지 방법으로만 풀면 됩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를 플러스로 잡은 경우, 아래를 플러스로 잡은 경우 따로따로 풀이해 주는 것은 그야말로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헷갈려 해요. 물리를 많이 해도. 그것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많이 헷갈렸고 고통스러웠죠. 후배 여러분들에게는 실내 문제를 두 가지 경우에 다 풀어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선배들이 겪었던 고통을 안 겪게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어. 그러면은 아래쪽을 플러스 y 방향으로 잡은 상태에서 여전히 문제는 똑같지요. 위쪽으로 물체를 20m/s로 이렇게 쌓아 올렸어. 이때의 이것은 당연히 절대치 값이 되어지겠죠. 위로 이렇게 쌓아 올려줬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때 푸는 것과 동일하게 속도 v0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20m/s로 되어지는데 방향은 마이너스 y 캡 그렇게 되어지겠죠. 왜 그래? 아래쪽에 플러스인데 우리는 위로 쌓아 올려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y 캡이 방향이 되어지겠다. 고로 이것을 다시 적으면은 마이너스 20 y 캡 단위는 제거했어요. v0 벡터라는 것은 v0에 y 캡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v0는 마이너스 20이 되어지죠. 그 다음 v라는 것은 당연히 v에 y 캡 이렇게 되어지는데
아까 했다시피 이 좌표계에서는 가속도 G 방향이 Y 방향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DT분의 DV는 G 그렇게 되어져 가지고 DT분의 DV는 A 해서 이 A에 해당되는 것이 G가 되어지죠. A에 해당되는 것이 G가 되어진다고 해서 고로 V는 V0 플러스 AT인데 즉 말해서 V는 V0 플러스 AT인데 A 대신에 G 대입하고 나면은 V는 V0 플러스 GT 그렇게 되어진다. 물론 Y캡 이것은 방향 그대로 적어줬고 V0는 마이너스 2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0 적어주고 G는 10이기 때문에 10 적어주고 T가 2초일 때는 여기다 2 대입하고 3초일 때는 3 대입하면 속도가 나오겠지요. 고로 T가 2초일 적에는 속도가 제로가 되어지고 T가 3초일 적에는 속도가 10의 Y캡 그렇게 되어지죠. T가 2초일 때 속도가 제로다. 그 말은 여기서 위로 던져 올렸을 적에 2초가 지난 다음에 최고점에 도달해서 멈췄다. 그런 상태가 되어지죠. 그리고 T가 이코르 3초일 적에 속도가 10의 Y캡 그렇게 되어졌죠. 이것은 물체가 3초일 적에는 플러스 Y 방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플러스 Y 방향이 아랫방향이기 때문에 3초일 적에는 속도가 아래로 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 왜? 아래쪽으로 플러스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각 T가 3초일 때 속도가 마이너스 10의 Y캡인데 여기서는 플러스 10의 Y캡 그렇게 되어져야 정상이겠죠. 왜? 여기서는 위쪽이 플러스 Y 방향이고 여기서는 아래쪽이 플러스 Y 방향이기 때문에 속도는 서로 부호가 반대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 위치 R은 당연히 이렇게 되어지고 여기서 X와 Z는 제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남는 것은 Y의 Y캡만 남고 고로 Y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기서 Y는 Y0 플러스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인데 A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요? 2번 좌표계에서는 A에 해당되는 것이 G로서 0보다 더 크게 되어지겠네. 고로 여기에서 A에 해당되는 것에다가 G를 넣게 되어지면 바로 이렇게 되어지고 이 수식에서 이제 다 집어넣읍시다. Y0는 뭐야? 지표면에 초기에 위치했기 때문에 Y0는 제로야. 그 다음 V0는 여기서 마이너스 2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0 적어주고 T는 2 그리고 2분의 1 G는 5 그리고 T는 2이기 때문에 2 제곱 고로 위치는 2초가 지나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20의 Y캡 그렇게 되어지죠. 위치가 마이너스 20의 Y캡이라는 것은 여기서 마이너스 20이기 때문에 이쪽 좌표가 마이너스 20쯤 되어지겠죠. 왜? 아래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T는 이코로 2초일 적에는 그 위치가 마이너스 20이 되어지죠. 그리고 T는 이코르 3초일 적에는 위치가 마이너스 15의 Y캡 그렇게 되어지죠. 3초일 적에는 이제 마이너스 15니까 물체가 여기에 있겠다. 즉 말해서 2초일 적에는 마이너스 20 되는 위치에 있다가 3초일 적에는 마이너스 15가 되어지는 이쪽 위치에 있게 되어지겠다. 그러면은 이쪽 좌표계하고 서로 부호가 반대가 당연히 되어지겠죠. 즉 말해서 여기는 20, 15, 이쪽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5 그렇게 되어졌죠. 이동 거리를 구하려면은 위의 방법과 유사하게 하되 A 대신에 G를 넣고 0초부터 3초 구간에 속도 절대치를 적분해야죠. 왜? 문제에서 0초부터 3초 사이에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고로 0초부터 3초 사이에 이 절대치 안이 0보다 더 크냐 작냐 그것에 따라서 구간을 나눠줘야 되겠지요. 고로 V0 플러스 GT라는 이 속도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을 적에 시간의 구간은 어떻게 되어지겠느냐. V0는 마이너스 20 넣고 이 마이너스 20 넣고 G는 10 넣고 T 넣고 계산을 하면은 T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만 양수가 되어지죠. 고로 0부터 3초 사이의 이것을 적분함에 있어서 T가 2초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만 이것이 양수이기 때문에 2초보다 작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절대치를 빠져나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0초부터 2초 사이는 마이너스를 달고 절대치를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2초부터 3초 사이는 플러스를 달고 절대치를 빠져나오고 고로 이것을 계산을 해주면은 이동거리는 25가 되어져 가지고 아까 좌표계를 어떻게 잡든지 간에 이동거리 자체는 변화가 없어야 되죠. 고로 위에서도 이동거리는 25, 아래에서도 이동거리는 25. 다만 속도와 위치 같은 경우는 좌표계가 달라지면 서로 달라지잖아요.
그때는 좌표계에 따라서 표현만 달라질 뿐이지 그 내용은 똑같지요. 이것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동 거리 자체는 어때? 거리이기 때문에 좌표계를 이렇게 잡든 저렇게 잡든지 간에 이동 거리는 변화가 없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25, 25 같은 거예요. 결론은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연습을 한 것은 F는 MDT분의 DV로서 운동방정식 적용하는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등가속도 운동인 경우에 시험 문제를 풀 적에는 이것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이 공식을 즉각 사용할 줄을 아는 능력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요.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